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놀라운 항암 효과를 가진 4가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바다에서 온 기적의 항암 음식 미역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우리 몸에서 4,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발생하는 이 암세포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오늘 소개할 미역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해외 유명 대학의 연구팀이 미역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성분을 암세포에 직접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단 72시간 만에 거의 모든 암세포가 소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후코이단 성분이 정상세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을 선별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톡 같은 갈조류에 풍부하게 함유된 끈적끈적한 점질 다당류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암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합니다. 둘째, 암세포의 혈관 신생을 차단해서 영양 공급을 막습니다. 셋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돕습니다. 미역의 항암 효과는 후코이단뿐만이 아닙니다. 미역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긴산 성분은 마치 스펀지처럼 체내의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매일 노출되는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각종 화학물질들이 체내에 축적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미역의 알긴산이 이런 유해 물질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미역에 함유된 요오드 성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강화된 면역력은 암세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먼저 미역을 구입할 때는 색이 진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미역을 불릴 때는 찬물에 10분 정도만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불리면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너무 오래 우린 미역국보다는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건미역 기준으로 5g에서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나 미역무침 한 접시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요오드 과다 섭취로 갑상선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역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보충이 되고 당근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항균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욱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미역의 항암 효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미역이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항암식품이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일부터 미역국 한 그릇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주인공은 땅에서 자라는 82종의 채소 중에서 항암 효과 1위를 차지한 놀라운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간식으로도 즐겨 먹는 고구마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구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품 1위로 선정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단순히 달콤한 맛 때문이 아닙니다. 고구마 속에 숨겨진 강력한 항암 성분들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한 유명 대학의과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고구마의 주황색을 만드는 성분인데 이것이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의 대규모 역학조사에서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폐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40% 낮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고구마의 보라색 품종에 특히 많이 함유된 안토시아닌도 놀라운 항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유전자 변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진들이 안토시아닌을 암세포에 직접 처리한 실험에서는 암세포의 증식이 70% 이상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도 빼놓을 수 없는 항암 성분입니다. 특히 고구마 껍질에 집중되어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므로 장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암 예방 효과도 높아집니다. 고구마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쌀이나 빵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뿐만 아니라 각종 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고구마의 낮은 혈당 지수는 암 예방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럼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팁은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 많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리 방법입니다. 고구마를 삶거나 찌는 것이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고구마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와 팩틴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장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중간 크기 고구마 1개에서 2개 정도입니다. 고구마를 선택할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흠집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되 냉장고에는 넣지 마세요. 오늘 소개한 고구마의 항암 효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맛있고 달콤한 고구마가 암세포와 싸우는 전사였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내일부터 간식으로 과자 대신 고구마 1개 어떠세요? 세 번째 주인공은 브로콜리입니다. 암줄기 세포까지 파괴하는 녹색 보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실제로는 암줄기 세포까지 파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암줄기 세포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인 항암 치료로도 제거하기 어려운 아주 교활한 암세포인데 브로콜리가 이 암줄기 세포까지 자연스럽게 억제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브로콜리의 핵심 항암 성분은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를 비롯한 십자화가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화합물인데 이 성분이 정말 놀라운 항암 효과를 보입니다. 유럽의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포라판이 일반 암세포뿐만 아니라 암줄기세포까지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포라판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은 정말 똑똑합니다. 첫째, 암세포의 자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셋째,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생성을 막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설포라판이 암세포만을 선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암세포 증식이 60% 이상 억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외에도 다양한 항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돌삼카비놀이라는 성분은 에스트로겐 대사를 조절해서 호르몬 관련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도 강력한 항암 성분입니다. 비타민은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유전자 변이를 예방합니다. 그럼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설포라판을 최대한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리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이 파괴되기 때문에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만 살짝 데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브로콜리를 자를 때도 팁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실온에 둔 다음 조리하면 효소 작용이 활발해져서 설포라판 생성량이 늘어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전자파로 가열하면 설포라판이 급격히 파괴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찜기를 이용해서 쪄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과 설포라판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항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알리신 성분이 설포라판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브로콜리 한 송이 정도입니다. 브로콜리를 선택할 때는 꽃봉오리가 단단하고 진한 녹색을 띠는 것을 고르세요. 브로콜리의 줄기와 잎도 버리지 마세요. 줄기에는 꽃송이보다 더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도 놓치지 마세요. 새싹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20배에서 50배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한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브로콜리를 볼 때마다 암과 싸우는 녹색 전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의 특유한 맛 때문에 꺼려 하시는데 올바른 조리법으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5,000년 동안 인류가 약용으로 사용해온 천연 항암제인 마늘입니다. 지금까지 바다의 미역, 땅의 고구마, 그리고 녹색의 브로콜리까지 만나봤는데요. 우리 항암 음식 시리즈의 마지막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5,000년 동안 인류가 약용으로 사용해온 마늘입니다. 마늘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암세포를 자연사멸시키는 강력한 천연 항암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50% 이상 낮다는 것입니다. 마늘의 가장 강력한 항암 성분은 바로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자를 때 나는 그 특유의 매운 냄새의 주인공이 바로 알리신인데, 이 성분이 암세포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알리신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연사멸을 유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실험에서 알리신을 암세포에 처리했을 때 암세포의 증식이 80% 이상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알리신이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해서 암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에 함유된 셀레늄 성분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간암 재발률이 30%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늘의 황화합물들도 빼놓을 수 없는 항암 성분들입니다. 디알릴 디설파이드, 디알릴 트리설파이드 같은 화합물들은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효소들을 활성화시켜 체내에 들어온 독성 물질들이 암을 유발하기 전에 무력화시킵니다. 또한 마늘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자연살해 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암세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알리신을 최대한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늘을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마늘 속에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나야 알리신이 생성되는데,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마늘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늘을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꿀에 재워서 드시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늘을 가열할 때는 온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알리신이 파괴되므로 중불에서 짧게 볶거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마늘과 양파를 함께 먹으면 황화합물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늘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생마늘 기준으로 2쪽에서 3쪽 정도입니다. 마늘을 선택할 때는 껍질이 마르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마늘의 냄새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마늘을 먹은 후 우유를 마시거나 사과를 먹으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4가지 놀라운 항암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역, 고구마, 브로콜리, 마늘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각각의 음식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암세포와 싸우는 것을 보셨죠? 이 4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요리에 마늘 한두 쪽씩 넣고 간식으로는 고구마를, 국물 요리에는 미역을, 그리고 브로콜리도 꾸준히 드신다면 자연스럽게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이 네 가지 항암 음식과 친해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항암 음식 시리즈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